안녕하세요, 채널 W입니다. 오늘은 사진 기초 개념 중에서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셔터 스피드의 개념은요, 얼마나 빠른 순간만 기록하느냐예요. 셔터 스피드가 뭐 느리다, 아니면 셔터 스피드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그만큼 철컥하고 느리게 찍는 동안이 움직이고 흔들린 게 다 잔상이 남게 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흔들렸다라는 사진을 찍게 되는 거고요. 셔터 스피드가 빠르다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라도 예를 들어 제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한 1000분의 1초 이 정도면 움직이는 중간에 1000분의 1초 동안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완전히 멈추게 돼요. 그래서 뭐 흔들리거나 이런 것도 흔들리지 않고 멈춰서 촬영됐구나,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셔터 스피드의 개념입니다. 일단 카메라에선 요게 액정에 보시면 셔터 스피드라는 건 일단 미리 요 다이얼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제 모드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모드 다이얼에서 그림이 그려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캐논이나 펜탁스나 이런 경우에는 P, TV, AVM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고요. 그 외 다른 소니나 니콘 같은 경우에는 PSAM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알파벳 써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조정을 해서 모드를 바꿔놨을 때 여기서만 셔터 스피드를 직접 조정하거나 아니면 반자동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시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여기 카메라 화면에 아마 뭐 브랜드가 달라도 거의 똑같으실 텐데, 보통 그 맨 위쪽에 보시면 셔터 스피드, 조리개, 그 다음 감도순으로 보통 모든 카메라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맨 앞에 써 있는 숫자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셔터 스피드가 표시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셔터 스피드가 뭐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거를 내 카메라에서 뭐 어떻게 써요? 뭐 빠르게 하면 움직임이 멈춘다 그러고 하는데, 그럼 안 흔들리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거는 나도 들어서 알겠는데 조작은 어떻게 하죠?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막히세요. 자, 근데 분명히 이 강의는 초보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드는 강의예요. 그럼 여기다 대고 낮에는 뭐 감도 얼마에 두고 조리개 얼마에선 셔터 스피드 얼마로 두는 게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100이면 100 그냥 내가 못 알아듣나 뭐 잘못됐나 이러고 그냥 복잡해서 카메라 내려놓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셔터 스피드라는 걸 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카메라를 이제 그대로 따라 해보셔도 돼요. 그럼 촬영할 때 이렇게 놔두고 촬영하면 촬영하시기 좀 쉽습니다를 한번 따라 해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캐논 바디고요.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기본형 보급형 바디로 보여드릴 거예요. 카메라에서 우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라는 게 미러리스나 DSLR에 수동 조작되는 모든 기종, 또는 디카라도, 컴팩트 디카라도 하이엔드급의 어느 정도 등급이 높은 디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P, AV, S, M이라든가 이런 모드들 있죠. 그런 모드들이 무조건 다이얼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이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논이나 아니면 펜탁스라든가 이런 기종을 쓰시는 분들은요, TV라는 거에 놔주세요. 그 다음 소니나 니콘 쪽 이런 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S라는 모드로 놔주세요. 그 모드는 이름만 틀린 거지 같은 기능이고요. 셔터 우선 모드라 그래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라 그래서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만 내가 조정하면 나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둘 수 있는 모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셔터 스피드만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 조정하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쓰기 되게 쉽겠죠. 그리고 이걸 더 쓰기 쉽게 만드는 이제 세팅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따라 하시면서 S 모드 또는 TV 모드로 다 두셨죠? 그럼 카메라 창의 모드에 TV나 S가 일단은 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하나 더 하실 게 있어요. 카메라 셔터 버튼 있는 쪽 상단에 보시면
아마 ISO라고 써진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일부 니콘이나 소니 기종은 이 정면 창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면 창이나 주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ISO라는 버튼만 찾으셔서 그 ISO 버튼을 누르고 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 ISO를 뭐 100, 200, 400, 800 쭉 두는 창에서 제일 처음에 어떤 기종이든 상관없이 대부분 오토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동이죠. 이 ISO를 자동으로 넣어주세요. 만약 지금 갖고 계신 카메라 바디가 예를 들어서 대략 정확하진 않아요. 한 2015, 16년 이전의 바디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된 바디의 경우에는 실제로 브랜드에 상관없이 카메라의 ISO에 자동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팁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키는 대로 ISO라는 버튼을 눌렀는데 내가 지금 조정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실내라면, 조정이 오토가 없는 분들은 실내라면 ISO를 1600이나 3200으로 두고 쓰시고요. 그리고 실외, 한마디로 해 떠 있는 야외나 바깥이라면 ISO를 100으로 두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TV 모드 사용하는데 오토보다는 좀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크게 두 가지 했어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TV나 S라는 걸로 모드 다이얼을 맞춰 놓고요. 그 다음 ISO 버튼을 눌러서 100, 200, 400 정하는 게 아니라 오토라는 걸로 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카메라에서 이제 카메라 사진 찍는 이 셔터라는 버튼 있죠. 이 셔터라는 버튼 바로 위쪽 또는 앞에 니콘이고 캐논이고 상관없이 다이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있죠? 이 톱니 다이얼이에요. 이 톱니 다이얼을 돌리면 제가 액정창에서 맨 앞쪽에 표시되는 게 셔터 스피드라고 그랬죠. 이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돌리면 뭐 50, 80, 100, 160, 250, 1000, 뭐 1600, 2000 쭉 올라가죠. 이 숫자를 빠르게 할수록 앞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건 뛰건 날아다니건 이 숫자가 빠를수록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멈춰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무조건 제일 빠른 걸로 해놓고 찍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TV 모드에서 촬영할 때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갖고 계신 몸체가 아니라 껴있는 렌즈 성능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실 수는 있는데, 자, 카메라를 여기 보시면 카메라를 다이얼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뭐 60, 80, 뭐 125, 160 어느 정도 가다가 숫자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었을 때 갑자기 셔터 스피드라는 거 옆에 F 몇 점 몇이라고 숫자 써 있죠. 그걸 조리개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여러분이 셔터 스피드 조절하실 때 얘가 자동으로 같이 바뀌어주거든요. 같은 밝기로 계속 찍게 해주려고. 근데 어느 순간 얘가 깜빡거리는 순간이 와요. 이걸 너무 빠른 스피드로 몇천 분의 1이나 몇백 분의 1 이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렌즈나 환경에 따라서 이게 깜빡거리는 순간이 와요. 그 깜빡거릴 때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사진을 만약에 촬영하면 사진은 100% 내가 원래 좀 전에 찍던 사진보다 훨씬 어두워지거나 굉장히 탁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여러분들이 다이얼로 조정하면서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맞춰서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 있는 대신에 그 셔터 스피드 옆에 있는 F 몇 점 몇이라는 조리개 숫자가 깜빡거리기 직전까지만 올려서 사용하세요. 그게 TV 모드 사용하실 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시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사용하시는 거에서 두 번째는요, 좀 다른 얘기인데 평소에 무조건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만 사용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평소에는 그냥 뭐 초보자분들은 자동 모드도 좋고 이제 알려드릴 뭐 P 모드라든가 이런 다른 모드, A 모드 이런 거 다 사용을 하시되 TV 모드는 평소보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자꾸 흔들리거나 움직임이 많거나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찍어야 될 때, 뭐 달리는 차 안에서 바깥을 지나가는 걸 찍는데 정확하게 찍어야 될 때 이런 어떤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일반 모드로 사용하시라고 저는 다른 모드로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셔터 스피드를 조리개 깜빡거리기 전까지, 조리개 숫자 깜빡거리기 전까지 빠르게 해서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그럼 움직이는 물체가 멈추는 건 좋은데, TV 모드에서 그 나머지를 다 자동으로 해두면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만큼 문제가 뭐냐면 감도라는 게 있어요. ISO라는 거. 얘가 따라 올라갑니다. 셔터 스피드를 올리는 만큼 얘가 자동이라 따라 올라가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 화질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물론 흔들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보다 흔들리지 않고 좀 이제 그 화질이 좀 안 좋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찍은 사진이 사실 둘 중에 고르면 낫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뭐 음식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잘 놀고 있는 아이들이라거나 아니면 길 가다 꽃 같은 걸 찍는데 굳이 뭐 몇천 분의 1초 이상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땐 셔터 스피드가 한 뭐 몇백 분의 1초, 뭐 한 100분의 1초만 넘어도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 내 자세만 정확하고 조심만 하시면 사진도 안 흔들리고 잘 찍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는 평소보다 뭔가 좀 빠르게 움직이거나 흔들림이 걱정될 때 그때 쓰고, 그 이외에는 나머지 모드를 내가 쓰는 게 좀 더 낫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좀 그런 쪽으로 권해드리는 게 제 생각에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영상은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이제 사용하시는 거랑 셔터 스피드 개념에 대해서 좀 최대한 쉬운 쪽으로 좀 알려드렸고요. 응용해 보시면 지금이라도 뭐 밖에서 놀고 있는 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거나 아니면 꽃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 꽃이 바람에 막 흔들흔들하고 있을 때 그런 거 좀 정확하게 심하게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거 정확하게 찍어보고 싶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아까 따라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두고 ISO 자동 두신 다음에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이전에 촬영했던 거랑 조금 더 정확해지는 걸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제 좋은 거 컨텐츠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포토그래퍼 채널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